이릉대전에서 패하여 백제성으로 퇴각한 유비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볼 면목이 없어 자신의 거처를 영안궁으로 개명한 후 쓸쓸히 그곳에 머문다. 폐하, 누가 북을 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저 저녁 시각을 알리는 북소리일 뿐입니다. 폐하, 제가 군사를 불러주게. 제갈군사가 오셨습니다. 폐하, 소신이 왔습니다. 일어나 앉으시오. 폐하, 짐이 군사를 곁에도 운 좋게 대업을 이루었으나 군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패전을 하고 말았소. 이제 마음의 병이 깊어져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싶소. 폐하께 의지하는 천하를 저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군사, 너는 물러가 있거라. 네, 마속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인재 중에 인재지요. 허나 말이 행동보다 앞서니 믿을 만한 자는 아니오. 내 오늘 승상께 하고 싶은 말이 무척이나 많소. 소신 새겨 듣겠습니다. 군사의 재능이 조비보다 월등히 뛰어나니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요. 만약 태자 유선이 왕의 그릇이 된다면 그를 보좌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승상이 왕의 자리에 올라주시오. 폐하, 충심을 다해 태자를 모시겠습니다. 승상, 폐하, 성도에 돌아가서 네 형에게 전하도록 해라. 짐이 죽은 후에는 승상을 상부로 모셔야 한다고 말. 돌아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어서 상부께 인사드리도록 하여라. 네. 상부. 이 한 몸 다 바쳐도 폐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폐하, 자네와는 어려운 때에 만나 오늘날까지 왔구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 싶소. 부디 우리의 예정을 생각하여 내 자식들을 잘 보필해 주시오. 폐하, 최선을 다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1223년 4월 유비는 백제성에서 향년 62세로 병사하고 같은 해 장자인 유선이 성도에서 왕위에 오르는데 폐하께서는 글솜씨만 뛰어나신 줄 알았는데 검술 실력도 글솜씨 못지않게 참으로 뛰어나십니다. 글재주만으로는 천하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폐하, 유비의 사망설은 확실한 것으로 현재 아들 유선이 왕위에 즉위했다고 합니다. 그래? 속이 다 시원하군 그래. 유선이 자리 잡지 못한 틈을 타서 서천을 공격하면 손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도 그렇네. 허나 가후 그 늙은이가 반대하고 있어. 유비가 정말 죽었다 해도 제갈량이 있으니 경솔하게 군대를 일으키지 말고 신중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더군. 소인의 미천한 소견으로 보건대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네에게 제갈량에 맞설 계략이라도 있는 것인가? 비록 중원의 병사만으로는 승산이 없으나 오로 대군으로 협공을 펼친다면 제갈량을 혼란에 빠뜨려 승전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 대군이라 누굴 말하는 것인가? 일로는 요서 지방의 강적, 이로는 남만왕 맹획의 군대로 돈만 넉넉히 준다면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만 주면 뭐든 할 자들이긴 하지. 나머지 병력은? 바로 동우의 손권입니다. 그가 짐의 말을 듣겠는가? 승전 후 위나라 땅의 절반을 떼어준다 제안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군대는 맹달이겠지. 네, 맹달은 폐하께 투항한 뒤로 공을 세울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마지막 군대는? 대장군 조진을 직접 양평관으로 보내 서천을 공략하십시오. 좋아. 마음에 드는군. 폐하, 제가 직접 군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보았으나 군사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하여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서천을 향해 돌격하고 있다고 전했느냐? 그랬습니다. 선제께서 승상께 중책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조비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찌 책임을 미루시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별 대꾸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승상께서 병이 나실 게 뭐람? 유선은 며칠 동안 제갈량에게 적을 몰아낼 계책을 물으러 사람을 보냈으나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고 다급해진 유선은 직접 제갈량을 만나러 궁을 나서는데 폐하. 쉿. 혼자 들어갈 테니 따라오지 마라. 네. 상부. 폐하, 고인 일이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5개 군대가 서천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편찮으신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5개 군대 중 4개 군대는 이미 손을 써놓았습니다. 손군의 군대가 남았는데 이도 계책을 세워놓았습니다. 다만 누구를 보내 손군을 설득시켜야 할지를 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강족에게 있어 마초는 아주 위대한 장수지요. 이미 마초를 서평관으로 보내놓았으니 강족의 군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맹획은 용맹하나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위원을 보내 병사를 포진시켰으니 경거망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자룡은 양평관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형이 험준한 곳이니 조비의 군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철군하고 말 것입니다.
맹단은 친구인 이염을 시켜 서신을 보냈으니 병을 핑계로 출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동호의 선군을 설득시킬 자는 누구를 보내실 것입니까? 등지입니다. 조비가 4개 군대와 함께 서천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육손이 신중을 기하라 하여 4개 군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중이네. 경과를 지켜봐야겠어. 영명하십니다. 지금 방금 4개 군대가 모두 철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육손이 상견지명이 있군. 그가 아니었으면 총나라와 또다시 반목할 뻔했어. 총나라 특사 등지가 뵙기를 청합니다. 제갈량이 우리와 위나라를 이간질하기 위해 보낸 것이로군. 맞습니다, 주공. 우리가 총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찌 대응하면 좋겠는가? 기름솥을 준비해서 세치열을 잘못 놀린다면 기름솥에 넣을 것이라 협박하십시오. 겁에 질린 얼굴이 눈에 선하구만. 주공! 총나라 특사 등지께서 오셨습니다. 어찌 절을 하지 않는 것이랴? 본래 상국의 대신은 소국의 군주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구나. 력식기라는 자가 잘난 세체를 놀리다가 기름솥에 던져진 일을 듣지 못한 게리야. 알고 있습니다. 네 놈도 그 꼴이 되고 싶어 온 것이냐? 그런 것이야? 동호를 다스리는 분께서 어찌 저 같은 한낱 유생을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모함하다. 내가 네 놈을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럼 어째서 제 말을 들어보지도 않으십니까? 제갈량이 네 놈을 보내 조비와 우리 오나라를 이간질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더니야. 아닙니다. 저는 오나라의 국익을 위해 온 겁니다. 오나라의 왕께서 어찌 그만한 배포도 없이 이웃나라에서 온 특사를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채 기름솥에 넣으려 하시는 것입니까? 의자를 대령하여라. 전할 말이 있으면 어디 전해보시게. 총나라와 위나라 중 어느 쪽과 화합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총나라요. 하나 총나라 왕이 아직 어려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걱정이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대왕께서는 당대 최고의 영웅이시고 제갈량도 한시대를 누빈 호걸입니다. 총나라에는 산천의 천연 요새가, 오나라에는 삼강의 천연 요새가 있지요. 두 나라가 화합한다면 역적 조비를 제거해 태평성세를 이룩할 수 있을 겁니다. 조비의 위나라와 화합한다면? 대왕은 조비의 수하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왕자는 볼모로 잡히겠지요. 만일 내가 저항한다면? 위나라는 무력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강남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제 말이 믿업지 않으시다면 당장 기름솥에 뛰어들어 진심을 증명하겠습니다. 멈추시게. 기름솥을 치워라. 짐은 촉과 연합하여 위나라의 조비를 칠 것이다. 현명하십니다. 만약 양국이 연합하여 위나라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천하를 나눌 수 있다 생각하시는가? 아닙니다. 어째서지? 같은 하늘 아래 어찌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결국 누가 천하의 주인이 되겠느냐? 대왕과 저희 총나라의 군주 그리고 신하들이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 참으로 솔직하시군.
총나라의 특사 등지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도로 돌아온다. 바로 그때 남방의 맹획이 총나라의 변경을 끊임없이 공격하자 제갈량은 시국을 안정시키고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맹획을 토벌하러 나선다. 대왕님, 큰일입니다. 우리의 동맹군이 제갈량에게 대패하여 투항하였고 적의 선봉대가 우리 진영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대왕, 준비해주신 진수성찬을 맨입으로 먹을 수는 없죠. 저희 삼동의 장수들이 제갈량을 잡아오겠습니다. 좋소.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의 승전을 축하하는 연회를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소. 에? 부인, 제갈량을 생포해 오면 부인의 춤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제갈량의 연주 솜씨도 빼어나다고 하던데 그놈의 풍악에 맞춰 부인이 춤을 춘다면 더욱 흥이 나겠구만. 승상, 웬일인가? 승상, 황제 폐하의 명으로 승전 축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앉으시게. 그렇지 않아도 남쪽 정벌에 대한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었네. 최근 수년간 맹획은 하루가 멀다 않고 변경적을 괴롭혀왔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북상하여 조비를 토벌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다 생각하는가? 병법에 의하면 적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상책이요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정복하시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네. 자네를 참군으로 명하겠네. 중심을 다하겠습니다, 승상. 승상, 두 분 장군께서는 무슨 일들이시오? 저희를 선봉에 세운다 하셨는데 왜 왕평과 마충에게 맹에게 세계부족 장수를 잡아라 명하시고 저희를 지원군으로 명하신 것입니까? 두 장군께서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명장이십니다. 허나 이곳 지세에 어두워 오랑캐에게 당하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입는 손실이 막대해지겠지요.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우리에게 지세에 약하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 있으라니 지옥스럽습니다. 오랑캐 몇 놈을 길잡이로 삼아 적진에 깊이 침투해 공을 세운다면 우리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소? 앞으로도 계속 촉군에 대항할 것이냐?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산속에서 농사나지는 농부일 뿐입니다. 그만 삼결이 우리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촉군에 맞선 것입니다요. 그만 삼결은 어디에 있느냐? 한랍산에 있습니다요. 저희는 그만 삼결의 명령으로 촉군의 동정을 살핀 것뿐입니다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당연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장군님. 좋다. 우선 허기를 채우고 나서 우리를 그만 삼결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그런 다음 노잣돈을 나누어 줄 테니 돌아가 농사나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군님.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